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오리엔테이션 쪽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쪽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왔고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포커스는 현재 테크놀로지가 와 있는 그 선까지가 될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디벨롭먼트의 개발 방향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마 현재 특히 한국 글로벌하게 마찬가지지만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EPC 산업의 위기상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사실은 10년 쪽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졌던 EPC 마켓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현재로서는 서바이벌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 할 수 있는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왜 이런 위기 상황이 없는지에 대한 많은 이유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특별하지 못하지 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시장 다각화라든가 혹은 프라핏이 개런티되지 않는 프로포잘에 대한 소극적인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가 특이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움직임은 뭐냐면, 첫째는 피드 업무를 강화해서 초기 단계부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을 내세운 회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움직임은 IT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산업 기반,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산업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또 실제 제가 어떤 회사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 그러한 결실이 현재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IoT라든가 혹은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서버라든가 하여튼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현재 EPC 산업이랑 어떻게 결합을 하고 또 어떻게 결합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내용인데, 저는 그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테크놀로지가요, 그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행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축은 아마도 토탈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위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후에 또 뒤에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축은요, 요즘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주로 기계 쪽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실제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에서의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가 현재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AR, VR 테크놀로지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로인데요. 이쪽이 디지털 플랜트죠. 실제로 수행했던, 그래서 보시면은 단순한 드로잉이 아니고요. 이 드로잉 자체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상한데? 이게 안 나오죠?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이 모든 이큐먼트의 인포메이션을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통적인 엔지니어링의 과정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과정들이 단절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빌리티 스타지가 끝나면 매뉴얼로 다음 스테이지, 그 다음 스테이지로 계속 넘기게 되죠. 이게 전통적인 컨벤셔널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고요. 데이터의 플로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의 플로우가 만약에 컨스트럭션 단계에서의 리비전 호기 발생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루틴 호기 반복이 되죠. 이게 이제 컨벤셔널인데,
앞으로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개념은요, 이러한 단절된 개념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엔지니어링 과정들이요,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서로 이쪽 컨스트럭션 단계에서 리뷰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시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합됩니다. 자연스럽게 엔지니어링의 딜리버러블 자체는, 프로젝트 자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익스트랙션 한다는 개념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 같은 경우는 실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의 맵인데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뮬레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커뮤니케이션이 하고요. 코스트 에스티메이션과 코스트 컨트롤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 개의 축이요. 세 개의 드로잉이 통합이 될 텐데 PFD가 있고 PNID가 있고 3D CAD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모델링이 모두 통합이 돼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D CAD에서 리비전 발생했을 때 그때 그 리비전 워크에 대한 조치가 다이렉트로 PNID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PFD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프로젝트는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게 디지털 엔지니어링 워크의 요체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벤더 인포메이션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모든 워크이 엔지니어링 워크와 컨스트럭션, 구매, 프로큐먼트 워크가 컨스트럭션 워크이 단절된 상태에서 매뉴얼로 진행된 거에 반해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은요, 통합이 되면서 이러한 벽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딜레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당연하게 기존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스케줄에 비해서 훨씬 단축된 스케줄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모든 다큐멘트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익스트랙션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레이티스트의 도큐멘테이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면이 통합이 됩니다. 기존에 단절된 상태에서의 PFD, PNID, 3D CAD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일렉트릭 드로잉 자체들이 모두 하나의 플랫폼 하에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연계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컨시스턴트 체크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타임 로스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아마도 부서 간의 워크플로우 자체도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매뉴얼로 각 공정, 계장, 배관 이런 식으로 매뉴얼로 워크 자체가 전달 딜리버리 된 상황에 비해서 지금은 하나의 플랫폼이 있고요. 또 플랫폼에서 유저가 자기가 할 일을 인풋을 하게 되면 그러면 딜리버리 프로젝트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변화가 있고 실제로 지금 있고요. 앞으로 그 변화는 더 가속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3D CAD 드로잉인데요. 이 3D CAD 드로잉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디테일한 도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은 당연히 PNID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 변화가 같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트럭처와 그리고 베셀 데이터 시트가 있죠. 이 데이터 시트가 실제 3D CAD에서 어떻게 되고 있고 배관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DB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를 다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오브젝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를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아이소 드로잉도 마찬가지로 같이 변화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플랫폼에 그러니까 한 작업이 끝나고 매뉴얼로 넘기는 작업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는 플랫폼에 각 부서에서는 자기가 한 일을 인풋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트래디셔널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많은 변화를 야기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기존의 드로잉이 단절된 2D 베이스의 엔지니어링 워크였다면 앞으로의 작업들은 통합된 3D 환경에서의 작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은 데케마 잘 아시죠? 데케마에서 디파인한 프로세서 인더스트리에스의 디지털 트윈 모델은 이런 것이다라는 디파인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주로 당연히 스테디 스테이트와 다이내믹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컨트롤 스킴이 포함되고 옵티마이제이션, 오퍼레이션 개념이 모두 포함된 모델이 프로세서 인더스트리에스의 디지털 트윈 모델일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모델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면요. 자, 이건 이제 기존의 웍입니다. 기존의 웍은 보시면 컨셉트 디자인이나 베이직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는 뭐 프로투드, 아스펜드, 스테디 스테이트 시뮬레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디테일 엔지니어링 들어가고 프로큐먼트 컨텐츠에서는 각 이큐먼트 사이징에 대한 스페셜한 툴을 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HTRI라든가 하이드롤 계산을 위한 툴이라든가 혹은 플레이어를 위한 툴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툴들이 또 디테일 엔지니어링 위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오퍼레이션 개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옵티마이제이션 쪽이 또 들어오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통해서 어떻게 우리 공정 베니핏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들었는데 추후에는 이 모든 툴들이 하나의 시뮬레이터로 통합되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매스매티컬 솔빙까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의 프로세서 디자인, 다이내믹, 플로우 디자인 하는 이러한 축들이요. 그 추후에는 하나의 시뮬레이터 속에서 그 모드를 바꾸면 프로세서 디자인 스테디 스테이트 시뮬레이션이 되고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 다이내믹이 되는 하는 식의 모델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모든 그 매스매티컬 솔빙이 더 이상 그 제3의 뭐 포츄란이나 C나 C++이나 랭귀지를 사용하지 않고 시뮬레이터 자체에서 인풋이 가능한, 그래서 모든 이렇게 미분 방식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이렉트로 계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제로 나오고 있고 좀 나아갈 겁니다. 또 하나는 멀티타스킹이 가능할 거예요. 각 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 때 한 사람이 그 모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건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 작업이 가능한 거죠. 클라우드 서버로 연결하면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 대사에 있는 그 펜데어뱅크의 전체 리파이널 컴플렉스를 현재로는 한 파일의 시뮬레이터를 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CPU를 쉐어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러한 디지털 트윈 모델로 전체 공정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현실화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뮬레이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에 따른 그 인더스트리얼 소프트웨어에 연계돼서 같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스탠더 원론으로 존재하는 시뮬레이션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드린 그 플랫폼인데 이러한 토탈 엔지니어링 플랫폼으로부터, 그러니까 PFD나 PNID로부터 시뮬레이터가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만든 시뮬레이터로부터 데이터가 또 들어가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이미 이거는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상용화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또 하나의 과제는 뭐냐면 3D CAD로부터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레이아웃 드로잉 인포메이션을 주는 작업이 현재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가 제공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AR, VR 테크놀로지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현재까지는 트레이닝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어서 OTS라고 그러는데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오퍼레이터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점점 이 응용 분야는 늘어날 겁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AR 트레이닝이고요. 앞으로 그 회사나 혹은 학교나 러닝 시스템이 이러한 AR, VR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더 이상 텍스트로 만들어진 매뉴얼이 아니고 그 아이패드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인포를 찾는데, 근데 그 과정이 시뮬레이션과 AR, VR이랑 연결된 그 인바이러먼트 환경 속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하나의 예인데요. 어떤 이큐먼트가 있을 때 이 이큐먼트의 어셈블리 들고 내가 알고 싶어. 어떻게 조립하고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내부 구조를 이런 식으로 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초기 단계 AR, VR 테크놀로지고요. 인더스트리 쪽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컬럼 내부인데 시뮬레이션과 AR, VR 테크놀로지 연동을 시키게 되면 컬럼 내부에서 어떤 고동이 보이는지를 캘큘레이트 밸류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플러딩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그 트레이닝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그 오퍼레이터들 엔지니어를 교육을 시킬 때 직관적으로 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탱크를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탱크를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시뮬레이션과 AR, VR 테크놀로지를 연동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탱크 내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탱크에 들은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 펌프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거는 또 하나 예인데, 예를 들어서 그 리크가 발생해서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리크가 됐죠. 리크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이제는 그 AR, VR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확장적입니다.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그랬을 때 리크가 돼서 불이 났으면 당연히 압력이 고지역돼서 플레어링이 터질 거고, 혹은 이쪽에 소방 설비 근처에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달려가서 작업을 할 거고 하는 식의 모든 작업들이 단순한 교재가 아니고 이렇게 구글을 쓰고서 직접 해보는 거죠. 이게 현실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플랜2가 실제 플랜 3D와 시뮬레이터와 DCS와 그리고 AR 테크놀로지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현실이고요. 이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항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아주 소수의 엔지니어들, 소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엔지니어링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다큐멘테이션 작업은 오토매틱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또 하나가 다이나믹 시뮬레이션과 스테이스 시뮬레이션 자체도 물론 사람이 하는 거지만 맨 처음에 이니셜 모델링 자체, 사람이 인풋하는 모든 과정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될 것이다. DB로부터니까. 그리고 그 모든 배관망은 AI를 통해서 오토 라우팅이 적용이 돼서 자동으로 3D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프로젝트의 컨트롤이 가능할 겁니다. 재고가 어떻게 되고 구매가 어떻게 되고 뭐가 잘못되고 다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이 다 컨트롤 될 것이고요. 리얼타임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컨스트럭션 해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모든 P&L의 PF들을 다시 돌아가서 리얼타임으로
그게 장소에 관계없이 될 것이고요.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이 매우 리그러스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나가서는 스택이라든가 로컬 레귤레이션이라든가 그러한 법규라든가 하는 내용에 대한 채팅을 더 이상 매뉴얼 사람이 하지 않고 그 AI나 혹은 좀 더 디지털화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까지 제가 세 가지 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